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재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9주차 이제 마지막 1차 시에 썼던 16일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17일차의 내용들 가지고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다 17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희 오타가 있었네요. 네, 마지막에. 자, 17일차에 진행했었던 내용들 일단 정부 간 관계 1호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나라 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교환과 결합관계, 정부 간 관계라고 얘기하죠. 라이트 모형. 연방과 주는 분리 독립적이고 주와 지방이 포괄적인 형태는 아시겠지만 세퍼레이티드 모델입니다. 혹은 코디네이트라고 하죠. 분리형의 모델이고요. 포괄적 종속적인 관계로 중앙과 지방을 이해한다. 이거는 인클루시브 포괄권이요. 그 다음 중앙과 지방 사이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첩형 오버래핑이었죠. 로즈는 사실 여러 가지 모형들을 주장을 했지만 그중에 상호 의존형을 가장 중심으로 봤고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 재정이나 법적인 자원, 그리고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보통 조직에 대한 자원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 중앙정부의 행정상 지방 통제, 재정 관리적인 측면의 통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지방정부의 사무, 그다음 권고에 대한 사무에 대한 조언 지도 권고 있고 위임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위법 부답한 명령 처분에 대한 수정 명령 및 취소 정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지시하는 것까지. 사실 이렇게 외우는 게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반드시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그 법령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정 측면의 통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얘기했었냐면 재정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심사제도, 그래서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제도 들어갔었고요. 긴급 재정 관리 제도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다른 말로 일선기관이라고 하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 행정기관이고요. 이 일선기관은 자치권이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가 X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교도소나 세관이나 우체국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고요. 전문 분야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치행정이나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라는 효용이나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6-4, 17-4예요. 정부 간 갈등과 분쟁에 대한 얘기.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위, 너무 묻습니다. 그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쟁이고 지방정부 간의 분쟁, 동일한 시도, 광역 내의 기초자치단체라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이들의 의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이들이 의결을 하면 시도지사가 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결정하고 조정하게 되죠. 시도를 달리하거나 광역과 기초 간 광역과 광역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조정하고 결정한다. 알고 계시죠? 자, 16-5번입니다. 자, 광역행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방식 세 가지 얘기했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협의회였고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만들면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만들게 되면 이거는 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형태 있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광역행정 방식 중에서 가장 강한, 견고한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시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게 되고요.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하게 된다. 뭐 요거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 16-6번 지방재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지방재정의 본질 이야기하면서요. 자주재원에 제가 지방세, 세외 수입, 의존재원에 크게 세 가지 국고보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지방교부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지방세, 제가 외우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세,
취, 주, 자, 담, 레, 비, 득이니까 취득세 들어가죠. 도세, 취, 등, 레, 비니까 취득세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등재 기억하시죠? 등록 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 그 다음 시군세, 주재자담득, 그죠? 주재자담득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재산세 들어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세에는 교자 들어갑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래서 여기 지방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 16-8의 국고보조금, 국가시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예산 범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용도를 정해서 교부하는 특정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려적 성격의 보조금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위탁금이라고 얘기하죠. 100% 전액을 다 정부가 부담하는 것. 그래서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라고 얘기했고요.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보조금의 형태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얘기할까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재원입니다. 용도에 제한 없이 교부하는 일반적인 재원이 보통교부세. 그리고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게 특별교부세. 그리고 소방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특정 재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 이거는 소방 안전교부세고요.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일반 재원해주는 것,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했고요. 그 다음 지방 재정력을 평가하는 거, 재정 자립도 세입 총액에서 자주재원의 비율로 측정을 하고요. 재정력 지수, 기준 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 재정 수입액의 비율로 구하죠. 그 다음 재정 자주도, 자주재원 비율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반 재원의 비율이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두 개를 합해서 일반 재원이라고 표현한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자, 16-11입니다. 저희 지방 공기업 얘기. 17-11이죠. 죄송해요. 17-11. 지방 공기업 얘기 좀 합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하는 기업들을 지방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이나 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죠. 공업용 수도나 하수도, 수도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들어간다고 했고요.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까지 들어갑니다. 이 지방공기업은 일단 지방직영기업 있고요. 그 다음 지방에 민간 출자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방공사, 민간 출자 불허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 17-12번 조례개폐 청구권 얘기할게요. 지역 주민들이 당해 지방의회에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청구할 수 없는지 제외사항 제가 꼭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민감사 청구, 지방자치단체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될 때 그때 상급장에게 찬청하는 거니까 기초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급장, 광역장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3년 이내에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18세 이상의 주민이 18세 이상의 주민들 일정 수 이상의 연설을 통해서 제기한다고 했죠. 이 연사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게 되지만 시도의 경우에는 300, 그 다음 시군자치교의 경우에는 150,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는 200, 요 안에서 연서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외사항이 있었어요.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사항,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거나 감사 중인사항,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사항 기억하시죠? 자,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할게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보통 둘 중에 하나, 혹은 찬반의 표시 등을 방법으로 이제 투표하는 방법이고요. 주민투표권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이자 외국인입니다. 이게 주민투표의 제외 대상이에요. 법령 위반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사무에 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 행정도구 변경 설치 등에 관한 사항들 들어가고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주민, 아니면 지방의회, 아니면 중앙행정기관.
자, 그리고 지자체.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겠네요. 제가 이 뒤에 걸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주민투표를 실제 발의 혹은 부의라고 표현합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습니다. 확정 요건은요, 네, 주민들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하고요,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16-4, 17-14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주민 소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 소환은 제가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운을 나중에 받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텐데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요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자료에는 수정해서 업로드를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주민 소환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해임하는 제도고요. 교육감 포함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가 된다. 요거 얘기할 거고 일정 주민들을 서명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역장의 경우에는 10%의 서명, 기초장의 경우에는 15% 서명,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20%의 서명을 통해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잘못 들어갔으니까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거 들어가 있으면 요거 빼주시면 됩니다. 아, 오타 너무 많았어요. 16일차가 아니라 17일차인데 16일차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도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수업 자료로는 저희 카페에 올라가 있는 자료는 다시 업로드해서 올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61차 보조차의 내용 정리 빈칸 채우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기출선택까지 싹 다 복습한 거예요. 내일부터는 총 5일 동안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제가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월요일에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이 월요일에 업로드했었던 기출 변형 모의고사의 문제를 하루에 4개씩 예쁘게 풀어서 저희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기출 과정 복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